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8월 31일 이제 8월이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가을의 문턱인 9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HLB는 투매화 또는 익절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다양한 계층들이 뒤엉켜서 잠시 동안은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이렇게 급락의 연출을 하고 다행히 종가상으로 5.61% 정도 오늘 거래량은 앞에가 1450만 주가 거래가 된 모습이죠. 1450만 주네요.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증시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오르게 되면 급하게 조정도 받는 곳이고 그 조정의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몇 번을 겪어야지만 조금은 감이 올 수가 있고 쉽지 않은 조정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타의 단기 자금으로 많이 어제의 모습이 들어온 모습이죠. 단기 자금이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 상황은 코로나의 팬데믹인 상황이다. 이렇게 하나의 이러한 부분들이 통과 의례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 밑에서 단타로 들어온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팔아야 되겠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일부 줄인다든지 또는 저점에서 추매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와 같은 위의 꼬리 아래 꼬리 이와 같은 것도 하나의 과정 중의 일환이다 정도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썸네일에 주가 급등을 지켜보느니 그리고 사활을 건 투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이 700만 주에 해당하는 HLB의 만만 보더라도 공매 세력이 이렇게 1800만 주의 대차장과 함께 지켜보고 있죠. 언제 주가 급등 고점을 노려볼까? 그러면서 프로그램과 장내 배도로 인해서 이렇게 수급이 엇박자가 낮게 함으로써 이렇게 급락을 유도하는 투매를 유발시켜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저점에 이렇게 또는 공매도 세력의 고점에서 팔아서 주가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공매 세력 역시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못 오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을 꼬이게 만들어서 투매를 유발시키고 그러한 작업을 하죠. 그들 또한 목숨, 사활을 건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HLB 그룹에는 성장성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시장 또한 코로나의 팬데믹은 여전히 델타 변이 등 변이 확산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은 현재 급격하게 확산세가 늘어나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의 그러한 나라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긴급 승인을 방치해 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도 하나의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단기 투자들은 시장에 던질 것이고 따라서 안정을 찾고 시장에서 다시 제 가치를 받으면서 상승해 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상황은 오늘은 분봉을 통해서 어떠한 심리가 이어서 오늘 아래꼬리에 녹아 있는가 그러면 이 기간은 어느 때까지를 갈 것인가 분봉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다시 한번 기업적인 내용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 보류됐다라고 일요일 밤에 올라왔죠. 베트남 당국이 베트남 최초의 국산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3A상 임상 실험 결과를 승인했고 다만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는 등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하며 유보시켰습니다.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 제약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나노코박스 백신의 관련 업계에서는 3회 이상 임상 실험에 대해 승인했고 나노젠 제약 바이오 측은 임상 실험 승인을 받으면 베트남 당국의 긴급 승인 절차를 거쳐 양산 체제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이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승인한 반면 긴급 승인은 보류하면서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승인을 위해 긴박하게 일정을 만들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우선은 그것이 중요하죠. 국민의 건강,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유보를 시켜도 좋지 않나. 우선 당국은 전국 생물의학 연구윤리협회, 보건부 지도부, 자문회의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결과는 일단 유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들의 의견이 베트남 당국의 긴급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이들은 나노코박스 백신이 3상까지 임상실험에서 지원자 100% 면역력이 양호했고 혈청 전환율 또한 99.2%에 100%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문회의는 회의를 마친 뒤 윤리위원회와 함께 전문가 분과위원회가 평가한 나노코박스 백신 유통등록증을 신청했다라고 밝혔고 나노젠 제약의 적용 품질과 양리학적 임상 기록에 대한 일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명확히 할 것도 요청을 했다. 나노젠 제약과 협의회는 자문회의에서 요청한 자료를 긴급히 보완 업데이트하고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 평가해서 비상시 조건부 순환 등록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베트남 당국의 긴급 승인 가부, 유보에 관계없이 1만 2천 명의 임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3비상의 임상, 3비상의 임상도 현재 스케줄대로 진행하겠다고 알렸고 현재 베트남의 코로나 4차 전국 확산 상황은 연일 10,000명에서 12,000명에 이르는 하루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베트남의 총리까지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의 행정 절차를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고 지난 15일 다수의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보건부 장관에게 행정 절차 그리고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노코박스 백신의 허가, 사용을 연구하고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현 베트남 정부의 상황을 고려하건대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신속하게 서류 보완이 돼서 신속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HLB는 55,500원. 우선은 공매도 수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7만 3천. 열심히 던졌네요. 왜냐하면 목숨을 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오늘 어쨌든 47만 3천 역대 두 번째 공매도를 쳤습니다. 평균가는 52,652주에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HLB는 대차 잔고가 1,800만 주입니다.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어제와 27일, 30일 날에 대차가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어쨌든 1880만 주의 모습을 대차 잔고를 보유하고 1600만 주의 보유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HLB는 오늘 이거 보니까 추가 상장을 했네요. 3호전환 8만 주 정도.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전환을 하게 되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 역시나 37만 7천 주의 공매도가
가장 최근에 많이 나왔네요. 평균가는 14,700원입니다. 다행히 종가가 14,850원이기 때문에 주당 140원 정도의 손실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은 1688만 주. 어제 상승이 컸기 때문에 하락폭도 9.45%. 그럼에도 HLB 생명과학은 3일선까지 올려달았네요. 5일선 바로 아래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어쨌든 HLB 생명과학은 만원에서 그렇게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3일선 정도의 안착한 모습. 여기 현재 4시 13분인데요. 4시까지 4,600주에 해당하는 시간의 매수 잔고를 보여주고 있겠네요. 따라서 손바뀜이 많이 어느 정도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LB 제약 역시나 마찬가지죠. 시간에서는 1000주가 매수로 남아있고, 오늘은 157만 주, 전일 540만 주에 비해서 거래량은 30%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 따라서 HLB 생명과 HLB 제약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변동폭이 있을지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다. 여전히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등락폭이 심한 것은 감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거래량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단기 진입으로 하신 분들만 손절과 또 여러 부분 저가 또 추매 또 이런 부분 복잡한 하루가 오늘 그분들한테서는 전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HLB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에서는 65만 주를 팔았고요. 기관 투자가 연기금도 6만 주가 던졌고 투신도 5만 주 이렇게 보였고, 기타 법인에서만 3만 주 최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천일 월요일 187만 5천 주가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34만 8천 주, 오늘은 132만 주가 던졌고 기관 투자가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만 4,855주를 투신해서 온전히 팔았습니다. 투신이든 기관 투자가든 전부 다가 단타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연말이 되면은 전부 다 기관 투자가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수익을 잘 냈고 개인들만 또 망했다라고 늘 언론에서는 개인들을 초보 마냥 주식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 마냥 늘 까대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펀드나 이런 부분은 맡겨라. 그러나 실상 펀드 저도 조그마한 거 하나 아직도 있지만 10년, 20년이 되어도 수익률이 어디 아주 대단한 굴지의 펀드 운용사임에도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물론 꾸준히 적립을 하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분석, 오늘의 공매 세력, 외국인, 개인 투자들 간에 이루어진 그러한 심리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제 구독자의 분들께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댓글에 아직은 시장이 대단히 흥분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더 급등할까? 더 많이 올랐으니까 급락을 좀 조정을 줄까? 여러 가지의 갈등들로 인해서 대단히 흥분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미수를 썼다든지 이러한 것은 최소한 내일까지 이유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저라면 이 고점에는 일단은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나 또 그 다음 목 정도, 수요일 정도를 지켜보면서 거래량과 함께 전저점의 주가 위치 이런 부분 살펴가면서 종가 무렵에 진입을 하면 몰라도요. 현재로서는 시장은 대단히 흥분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런 영상을 했었죠. 오늘은 HLB 테마 형태의 시장과 같다라고요. 오늘도 역시 하락을 거래량과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어쨌든 일봉부터 HLB를 보게 되면 5일선 밑에 5만원까지를 갔다가 현재는 3일선 바로 아래까지의 모습. 어쨌든 거래량으로 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누군가는 익절을 좀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을 통해서 거래량과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의 나노코박스의 문제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잠시 유보할 뿐이고 그 기간이 이번 주에 끝날지 다음에 또 다음 주 9월 중에 초순 이 정도에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HLB 생명과학 역시나 3일선 위에 위치하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HLB 제약은 이것도 역시 5일선에 턱걸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3일선, 5일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25,900원 따라서 26,000원 50원이기 때문에 5일선 위에 아직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HLB의 분봉의 모습을 한번 통해서 본다라면 어제 30일 바로 월요일이죠. 68,400원을 하면서 이 거래량 요 시간이 대략 1시 반 보통 그렇죠. 1시 반부터 열심히 이렇게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현재는 5만원 정도 여기에서 좀 머물렀던 자리 여기까지도 열어둘 수가 있겠네요. 47,500원 정도까지. 어쨌건 오늘은 5만원까지 해서 대략 시간상으로는 10시 10분에서 어디까지요? 12시 40분 1시간 반 정도의 5만원 초반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방 경직이 된 모습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55,000원을 회복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느 정도 잘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여기 52,500원, 5만원 최저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요 밴드에서 55,000원에서 52,500원에서 밴드에 될지 내일 또 시장을 잘 관찰해 볼 필요는 없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인 상황에서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은 예정되어 있고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HLB도 생명과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같은 모양을 좀 하고 있죠. 요거는 14,000원의 저점까지 형성을 했고 13,000원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내일 정도의 모습을 보여서 요거는 14,500원이요. 14,100원, 14,000원, 14,500원. 여기에서 일단은 심리가 보이긴 하는데 내일 어느 정도의 균형, 또 시장 상황도 있고 그래서 내일 또 시장을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현재는 아무튼 많은 흥분한 투자자분들께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늘 좋은 것만 아니죠.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도 많아지고 그러한 상황. 따라서 가장 편하게 될 때는 그 기업을 믿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편안한 상태로 조금씩 담아가는 것이 쉬울 텐데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대단히 고민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현재 오르지 않은 충분하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볼 적에 기업의 큰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편하게 조금씩 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식구님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매매 원칙 매수와 매도의 그러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이러한 위의 꼬리 아래 꼬리는 예정된 하나의 통과 의례적인 모습이다.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다만 고점에서 이렇게 오른다라고 해서 추격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이거보다 큰 고점 대비 만약에 HLB다 그러면 7만원 정도에서 5만원 정도? 네. 요 정도 밑에라면 내가 어차피 단기간이나 장기적으로 또한 나노코박스는 긴급 승인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가격에 사시면 편안한데 6만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3만원대에서 올랐는데 여기에서는 과연 이것이 실적으로 이만큼 시장에서 반영이 될까 뭐 할까 고점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대단히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기회비용이니 이런 말씀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댓글을 남깁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기회비용으로 하세요.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갔다가 주가가 이제 여기 오를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기회비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보시라고 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가는 신도 부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주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낮으면 조금씩 적금 들듯 이렇게 담아놓고 때가 되어서 오를 때 기다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편안한 매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 단기도 있지만 어떤 방법이 옳다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저는 단기로 오래 스윙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로 사람이 할 짓이 못됩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화장실도 가기도 어려워요. 그것은 과연 투자인가 이렇게 회의를 많이 느꼈었고 지금은 기업 연구에 한 70% 기술적 30%이면서 편안한 매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각 주주분들 식구님들 모두 다가 각자가 세운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최선의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시기를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어려운 장 힘든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